안녕하십니까. 국제정책 박사 김정용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기사가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 악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쓴소리가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나라가 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박항서 감독님을 통해서 얼마나 두 나라가 급친밀해졌습니까? 친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관계 악화입니까? 일본 몰지각한 사람들이 반일본 정서와 반 베트남 정서를 묶어서 일베라고도 한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 한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 베트남 정서가 생겨나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한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아주 재빠르게 베트남에서 한국인 출입 금지, 입국을 전면 중단을 했고요.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이 불어돼 가지고 40분 만에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구에서 다낭으로 출발한 항공기에서 내린 한국 국민들을 어떤 설명 없이 강제 격리시키고 한국인들에게 밥 대신에 빵 조각을 줬다는 또 기사가 뜨고요. 또 일부 베트남 언론이 박항서 감독님의 연봉을 삭감하라라는 기사를 썼는데 한국 언론이 베트남 언론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나라 관계에 불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또한 베트남에 대한 투자국 1위, 베트남의 두 번째 교역국, 베트남 GDP의 30%, 베트남 수출의 35%에 해당하는 경제 기반 한국에 대해서 또 박항서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 뒤통수를 쳤다, 배은망덕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이 흥분하게 됐고요. 여기에 또 베트남 언론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혐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베트남 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끄지 마시고요. 저는 영원한 한국 편입니다. 제 생각에 베트남은 영어로 매우 desperate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보건 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 베트남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매우 desperate 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격리할 때 베트남이 통역사도 없이 우왕좌왕했고 또 공산주의 국가처럼 매우 강압적으로 격리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런 세련되지 못한 외교 결례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만 꼭 집어 격리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는 일본인과 또 외국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호텔이나 골프장에 바이러스 감염국에서 온 외국인 출입금지라고 편말이 써 있으면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읽는다고요. 또 그 문제가 됐던 베트남에서 제공한 소위 시덥잖은 빵 조각도 베트남의 전통 음식인 바미라고 하는데요. 그 급이 보통 일반 베트남 국민은 3,000원짜리라면 그때 제공된 것은 10,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연봉 삭감 주장 보도도 80여 개 있는 베트남 언론 중에 한두 개 정도에서 그 연봉 삭감을 주장하는 사설이 나왔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박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자선 활동에 참가해서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 모두 고통 분담을 하고 있으니 박항서 감독님도 제2의 고향인 베트남을 위해서 연봉 삭감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일본 출신 니시노 태국 축구 감독이 코로나19 기간에 연봉 50% 삭감에 태국 축구협회에 동의했다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씀으로써 한국인의 심기를 좀 건드린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한국 언론의 제목은 아주 화끈합니다. 베트남 언론의 배신, 박항서 감독 연봉을 삭감하라였습니다. 관계 악화가 되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섭섭한 대접에 우리 모두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 매체 또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자극적인 제목, 또 한국인만 차별을 당했다는 과대한 해석,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혐한 발언을 한 베트남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도의 이 베트남의 섭섭한 대접이 반 베트남 정서로 이어지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까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베트남 입장에서 베트남 축구를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박항서 감독님이 고맙겠습니까? 그렇다고 박항서 감독님의 고향인 한국까지 잘해줘야 되나요? 한국과 베트남이 그렇게 옛날부터 친했나요? 입장 바꿔 생각해서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4강, 붉은 악마의 4강 주역인 히딩크 감독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히딩크 감독님의 고향인 네덜란드까지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까? 아니, 잘해주면 좋지요. 또 네덜란드 국민들이 아니 한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못해도 되는 거야?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님 닉네임이 5대0인가? 네, 월드컵 전 평가전에서 프랑스에 5대0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건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말로 이제 냄비 문화,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 빨리 끓고 빨리 식고, 빨리 좋아했다가 빨리 냉각이 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에게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고, 잘 다가갔는데, 베트남이 우리에게 호응이 좋지 않으면 빨리 냉각되고 차갑게 식는 것, 이러한 문화가 있지 않나,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냄비 문화와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개최됐죠. 그때 참가한 나라 중에 중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때는 중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마치 지금 베트남처럼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원수처럼 지냈던 중국이 새롭게 우리와 수교되고 다가오니까 신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5,000년간 우리의 이웃 친구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밀해졌는데, 때는 바야흐로 이제 2002년, 10년이 수교하고 10년이 지난 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중국이 우리 월드컵에 참가하러 오게 됩니다. 중국이 예선전에서 코스타리카에 2대0으로 지고요. 브라질에 4대0으로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터키전이 남았는데 어떻게든 한 골에도 넣고 좀 좋은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중국 관중들이 찾았습니다. 거의 홈그라운드죠. 근데 웬걸 3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 터키전에 와서 일방적으로 터키를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가 3대0으로 승리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깎는데 아주 최선봉장에 서서 폄하를 합니다. 중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10년 동안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짜증나는 일이 많았나 봅니다. 한편 터키는 우리의 형제 국가가 됐고요. 저도 한 10년 전에 한번 터키를 갔었는데 한국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제정치를 전공하기 전에 터키는 눈이 쌓이는 이슬람 사원을 가진 유일한 국가, 뭐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배웠었는데요. 형제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리 정서가 급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강한 이웃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첫 번째,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하드 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개념인 소프트 파워라는 건데요. 예. 이 소프트 파워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계신 조셉 나이라는 교수님께서 처음 사용한 건데요. 군사력,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하드 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프트 파워는 결국 이제 부드러운 힘. 한마디로 나는 너네가 참 좋아 보이고 또 존경스럽고 또 부러워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힘, 매력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부러워. 난 한류 문화, 드라마, 영화 나 이런 것이 너무 좋아. 또 한국 제품, 뭐 삼성의 갤럭시 폰 이런 건 나 너무 좋아. 이런 브랜드 파워. 또 어느 국가는 민주주의가 잘 돼 있고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러한 것. 또 영어도 사실은 하나의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씁니까? 예. 또 더 나아가면 손흥민 선수, 유현진 선수가 한국인이지 않나? 이런 것도 한국의 브랜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것이죠. 제가 미국이 당분간은 아무리 중국이 힘이 세도 패권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예, 물론 군사력도 미국이 훨씬 세지만요. 예, 이 소프트 파워가 미국이 훨씬 중국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중국보다 배울 점이 많고 또 문화가 합리적이라는 것. 그래야 나라들이 그 리더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믿음들이 무너질 때 미국의 패권도 조금씩 가라앉게 되겠죠. 여러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국가나 국민들에게 느끼는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인품입니다. 국민성. 그 인품을, 국민 인품을 우리 스스로가 냄비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외교에서 너무나 마이너스인 거죠. 베트남 너희가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얕보고 우리 국민을 홀대?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지금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력, 의료 시스템을 볼 때 너무 한국의 체급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로 인해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깎는 나쁜 행위인 것이죠. 많은 유럽 선진국들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다소 거친 비난이 나와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본인들 기준에 말도 안 되는 비판이 나오거나 분쟁까지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일일이 대꾸하는 것 자체가 체급에 맞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국가에 뜨겁게 친밀하게 정이 넘치게 다가가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관계가 좀 악화됐을 때 금방 냉각되지 않고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기일 때, 관계가 위기일 때 일부러 좀 무관심하거나 좀 관대하거나 뭐 영어로 시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크한 모습이 그들을 진정 우리 편으로 만드는 우리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